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을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.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MBN에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의 거절 배경엔 당내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총선 책임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공식 SNS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적었는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배신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또 입장문에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 차기 당권 도전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 사퇴 후 첫 공식 메시지에서 지금 당장의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치 초보인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대권을 목표로 대통령실과 기싸움을 하다 총선을 그르쳤단 겁니다. 한 친윤계 의원은 용산과의 소통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많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다른 의원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의 한계와 당정 갈등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반면 대통령실발 각종 악재가 패배의 근본 원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어떻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?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? 한 수도권 당선자도 그나마 한 전 위원장의 분투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패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에도 쇄신 의지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비상 지도체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요. 대통령과의 만남에 일단은 어렵다고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? 그 이유가 궁금한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?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위로를 받을 입장이 아니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.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온전히 다 지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야권에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미룬다거나 정부 여당이 서로 위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줄곧 이야기해왔죠. 이런 이유에서 대통령과 만남은 잠시 미뤘다는 분석입니다. 예, 영수회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그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를 확정해야만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빈손 회담은 정치적으로 타격만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특히 보수층 일부의 비판에도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가시적인 협치의 성과가 더 필요합니다. 이 대표 역시 협치를 뿌리친 야당 대표, 거야 입법 독주라는 여당 비판에 몰릴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특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. 이 부분의 조율도 가능할까요? 네, 지난 2년간 강대강 대치의 주요 원인 바로 이런 특검법 같은 입법 독주 때문이었죠. 예.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.
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이 핵심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최상병, 이태원 참사, 전세 사기 특별법 등 3대 법안은 의제로 꺼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 논의된다고 보장되긴 어렵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못 받겠다고 하면은 성과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특검법은 뭐가 있을까요? 지금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특검 법안, 이른바 이채양명주, 이걸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. 이태원 참사, 최상병 순직 관련 특검법,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명품백,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입니다. 아래 세 가지 특검법은 모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많습니다. 다만 이태원 참사 최상병 특검법과 특검법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은 논의해보자는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여당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는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활용해 의제의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예.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가요? 이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인데 이거 논의 가능할까요? 네,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바로 민생 문제인 만큼 실무진 의제 조율 과정에 오르긴 할 것 같지만 이거를 직접 논의할 수 있을까?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. 예. 총선 패배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.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정부의 재정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며 협치가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